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드디어 삼성이 열렸네요. 삼성이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딱 7일 동안 채용 공고가 열렸습니다. 그래도 삼성이 열어주니 공채가 없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쓸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채용을 보니까 뭐 CIM, DS 뭐 다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굉장히 세부 직무까지 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제 영어 최소 등급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잘 선택돼야 된다, 걸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취미특기, 존경인물, 존경이유. 그다음에 에세이가 총 4가지인데 700자, 1500자, 1000자, 1000자도 똑같고요. 1번, 2번, 3번 항목은 똑같고 4번 항목이 이제 직무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측면이 있지만 4번도 역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직무 관련된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험 그거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첫날인데요. 첫날에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인데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쪽이 일단 국내 영업 쪽, 그 다음에 당연히 엔지니어링 쪽은 공정기술 쪽, 그 다음에 설비기술 쪽 등등 전통적으로 많이 지원하시는 쪽 이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 사례는 제가 기존에 찍어놨던 거 자기소개서 작성 교실 그 내용 참고하셔서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구조 따오셔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 받으시면 좋겠네요. 제가 만약에 작성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마감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내 거 경험 같은 거를 좀 미리 써놓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써놓으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좀 하루나 이틀 정도 자료조사 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초벌구에 해놓으신 것들을 조금씩 정교해 놓는 정교화 작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로 바로 넘어가죠. 뭐 요즘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네요. 제가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로그인은 안 된다고 하니 나가서 다시 이렇게 하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몇 번을 하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구조를 살펴볼게요. 먼저 국내 영업으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취미 특기죠. 취미 특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인 것을 작성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튀지 않는 내용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뭐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뭐 면접 때에 뭐 눈에 걸리면은 물어보는 것이 되니까 일반적인 걸 좀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인물도 저는 어찌됐건 나만 알고 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결국 이것도 면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가자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이제 존경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도 짧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너무 어떤 나의 개성이라든지 나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이 글을 여러분들한테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보고 그 이유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평가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저는 어떤 직무 역량 중에 태도, 필요한 태도 이런 부분들은 뭐 기를 수 있었다 등등. 그러니까 벗어나지 말자는 거예요. 1번과 2번, 3번을 작성하실 땐 너무 튀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무난한 쪽. 그러니까 딱 보고 잊혀질 수 있게 작성해 주시면 이게 괜찮은 거지 여기 내에서 어떤 승부를 보려고 한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에세이로 넘어가자. 에세이 1번,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라고 해서 700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원 동기와 포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원 동기와 포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에 대한 일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시를 보실 텐데요. 지원 동기와 포부가 어긋나는 분들이 계세요. 즉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동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포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싶다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국내 영업에서 나는 비스포크라고 하는 가전을 LG 가전보다 디오스가 아니죠. 시그니처보다 더 많이 팔 거야. 아니면 오브제보다 더 많이 팔 거야. 그래서 매출 점유율 완전 1등. 넌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1등을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포부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그다음 뭐 사람들과 잘 지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그러면 내가 이 비스포크가 완전히 1등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게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즉 지동과 포부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싶어서 회사 들어가는 것이죠. 매출을 높이거나 생산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포부에 너무 광범위한 거 적지 마시고요. 매출 1등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생산성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등등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제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쪽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 갖추겠다, 어떤 경험 갖추겠다 등등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 포부에 있어서 제가 쭉 강조드리는 건 첫 번째 일치성을 가지고 가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뭐예요? 너무 광범위하게 보지 말고 구체성을 가지고 가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원 동기와 포부를 잘 쓴 거라고 한다면 너무 광범위한 브로드한 게 아니라 뭐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할 것이다 라고 좁혀주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해요?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의 기사,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뉴스룸 있죠. 요거 보시고 내가 이 직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성, 일치성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이 어떤 부분이 되겠죠. 어떤 부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부분을 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의 포부나 아니면 뭐예요? 어떤 부분을 잘하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 제시를 하겠다. 이게 이제 구체성이죠. 아셨죠? 그러니까 크게 영업, 그 다음에 엔지니어. 그러니까 인문상경과 이공계로 나뉘는데 영업 쪽은 어찌됐건 여러분들 제품 잘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돼요. 돈 벌어주는 데는 영업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삼성전자의 인재 채용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문화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어떤 노력을 하겠다 등등 일치성과 포부성을 일치성과 구체성을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장 과정이죠. 삼성전자의 성장 과정은 진짜 성장 과정이 아니죠. 성장 과정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가치관을 묻고 있는데요. 성장 과정에 제일 좋은 거는 가치관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치관에 따른 행동을 나열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소재는 성장 과정의 1500자다 보니까 여러 개 복수라고 할까요? 복수로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클로징 해주시는 거. 그래서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 가치관에 따른 행동은 너무 개인적인 소재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바로 직무에 연관된 소재 제시가 좋겠죠. 그래서 뭐 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마지막 에세이 4번에 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요 한두 개, 1, 2, 3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나열 이런 나열 제시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500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용이 좀 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정리해 주는 마지막 클로징 문장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시로 든 내용은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된 사건이나 인물
쓰시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한번 비틀었거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보시고 작성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관, 지시, 가치관에 따른 행동, 마지막 클로징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직무에 연관된 소재를 좀 나열해 주자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3번은 최근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와 이에 대한 나의 견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사회 이슈 제시만 하고 끝을 내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 항목이 저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삼성 자소서 평가에서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항목에 대해 작성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 이슈 제시만 하지 마시고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나의 의견이죠. 이걸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회 이슈를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저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직무에 연관된 것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이슈가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슈가 매일매일 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이슈가 너무나 최신의 것이라고 한다면 서류 평가를 하거나 면접 평가를 할 때 있어서의 시점이 좀 약간 공백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사회 이슈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큰 이유는 항상 생각하실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작성하실 때는 나의 글을 누가 읽는가? 전 이거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읽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있는 평가자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소재를 선택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성 방식에서 프렙 방식이라고 하죠.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유 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예시를 제시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 데이터가 나오는 그러한 예시를 입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반도체 또 다른 슈퍼 사이클에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아니면은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뭐 파운드리 쪽에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은 어느 쪽에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의 핵심 미세 공정 기술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여러분들 주장할 수 있겠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쪽에 삼성을 초격차로 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예시를 갖고 올 것인가? 미세 공정을 통해서 승기를 잡았던 사례를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몰락하는 반도체 다른 일본 업체라든지 미국 업체라든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와서 그래서 나는 지금 반도체 산업이 되게 대변혁을 겪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업계에 있어서의 미세 공정 이쪽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견해, 의견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앞에다가 제시해줘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 예. 앞으로 가전에 있어서는 말이지 사람들의 사용자 환경을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구성해 주는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제품의 차별화를 이제 사람들은 편리함에서 찾기 때문이지. 그래서 역시 삼성이 그랬던 사례나 아니면 다른 데서 그렇게 했던 사례나 아니면 반대 상황들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을 때 위협이 됐던 사례, 망했던 사례.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사회적 이슈 제시와 의견 제시는 아무래도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알려준 거죠. 거기에서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바로 얼마나 퀄리티 있는 자료 조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에세이 1번과 에세이 2번과 에세이 4번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묻는 거라고 한다면 에세이 3번은 뭐예요?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딱 읽어보면 얼마나 시간 투자를 했는가 이건 뭘로 가겠어요? 평소에 이쪽에 관심이 있었는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되게 좀 역설적인데 이 항목이 저는 서류 평가에서 중요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항목이 면접장에 가시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1번과 2번과 4번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길 거예요.
어디에서 승부를 내야 되냐? 이런 데서 승부를 내야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승부를 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이 3번을 잘 작성하셔야 되고 이것도 역시 제가 예시를 올려드릴 테니까 기가 막히게 쓰셨거든요. 그 구조 그대로 봐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좀 내용이긴 한데 잡코리아에 들어가셔서 합격 자소서에 삼천리라고 하는 기업의 기획직무 지원하신 분의 1번 자소서 항목을 보시면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도에 삼성 그거 할 때 3번 할 때 아마 예시로 들어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그걸로도 보셔도 돼요. 이게 되게 잘 쓴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아무래도 시간 투여가 좀 필요할 테니까 여러분들 1번, 2번, 4번 다 작성하신 다음에 3번 한 하루 이틀 정도 작성해 보시죠. 마지막에 4번은 다 다른데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지식이 있을 거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 그거를 이제 자랑, 뿜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질문들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에서는 직무 관련 경험 또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뭘 봐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소재 선택의 문제가 이제 생기죠. 그래서 저는 한 개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자 하는 거니까. 아니면 두 개. 세 개까지는 조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개 아니면 두 개로 선택하셔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 보세요. 이 경험을 작성함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스타 방식을 작성해 주시는데 스타 방식은 두 가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 경험은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배운 점을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관련 여기서 국내 영업은 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한 게 필요해요?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성과는 예를 들어 요걸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일이야. 시츄에이션. 그때 나는 야 야간에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야간 매출을 10% 올려라라고 하는 특명을 받았어. 태스크.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그 결과 나는 야간 매출을 20%나 올릴 수 있었어. 여기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를 통해서 나는 매출 올리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해?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 여기까지 써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줘요? 요거를 제일 위에다가 붙여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 네가 이거를 함에 있어서 이 직무를 지원함에 있어서 가장 뭔가 연관성 있고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걸 작성해 봐라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시츄에이션부터 가지 말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영업에 있어서 철저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주제 먼저 얘기해 주시고 상황, 태스크나 트러블, 액션, 리절트.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수가 조금 남으면 써주시고 남지 않으면 뭐 지워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작성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 지원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있는 3번 있죠? 그게 이 4번이니까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4번은 아주 쉬운 쓰는 게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스타 방식을 쓰시는데 제일 밑에다가 붙이지 마시고 제일 위에다가 주제를 붙여주시자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에세이 1번, 2번, 3번, 4번은 사실 2, 3, 4번은 글자 수가 그래도 1000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뭐 소제목을 작성해 주셔도 좋은데 1번 같은 경우에는 700자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통일성 있게 가야 되니까 저는 뭐 제일 위에다가는 소제목 혹은 두 가지씩 문장으로 꼭 작성해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1번도, 다음에 에세이 2번도, 다음에 에세이 3번도, 다음에 에세이 4번도 제일 다 작성하신 다음에 소제목이나 두 가지씩 문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이 어떤 글이다 라고 하는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진 않습니다. 또 삼성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분들은 다 많이 써놓으셨을 테니까 거기에서 조금 수정해 주시고요. 질문 나오는 게
이제 작년 하반기 때에 서류는 붙었는데 인적성에서 떨어졌거나 면접에서 떨어지신 분들, 면접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당연히 좀 다시 쓸 것 같고요. 인적성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꾸세요. 네, 바꾸세요. 너무 좀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바꾸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의 정교화 작업도 좀 해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좀 달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다 똑같은데 4번만 다르죠. 지원 직무 관련 프로젝트 관련 어려웠던 거. 근데 뭐 다 경험이에요. 경험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험 스타 방식으로 써주시되 첫 번째 소재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작성하실 때 바로 시츄에이션보다는 앞부분에 그게 나오자. 배운 점이 나오자. 이렇게 한번 작성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링크랑 그 다음에 그걸 따로 편집해가지고 그냥 삼성 1번, 2번, 3번, 4번 예시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실제 사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큰 장이죠. 삼성. 좀 그래서 고맙기도 한 기업인데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셔서 첫 번째로 한번 서류 통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